네, 안녕하세요. 선박 내항 조종 수업 소개 영상이고요. 우리 수업은 4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박 유체역학 성능이라고 하면은 우선 수업 때 배웠던 게 저항 추진 있죠. 3학년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선박 저항 추진에서는 뭐 이것저것 많이 배웠지만 이제 선박의 저항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 다음에 선박 추진기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 다음에 이거를 설계할 때 추정하기 위한 실제 배를 만들기 이전에 그 성능을 추정하기 위한 뭐 모형시험 기법이라거나 그 해석법 등등을 배웠을 거예요. 이제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유체 성능 중에 나머지 부분인데 선박의 조종, 내항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유체역학보다는 동력학 쪽이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체 중에서의 선박의 운동을 다루기는 하는데 그게 상당 부분 동력학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항 추진에서 유체 역학 관련한 게 뭐 본인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 하는 분들도 조종 내항에서는 뭐 그래도 수업을 따라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본 수업에서 당연히 잘 다루겠지만은 조종이라고 하는 거는 배 뒤에 달린 방향타, 러더라고 쓰죠. 얘를 꺾었을 때 배가 얼마나 돌아가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는 조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핸들을 틀면 되는데 배에서도 똑같이 방향타를 돌리면은 배가 선회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내항은 파도 중에서 배가 얼마나 움직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박해양공학 개론 수업에서 이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2년 전이라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바다는 불규칙파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바다의 파도는 불규칙파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도에서 각 주파수별로 진동수 아니면 주파수 파해 아니면 파의 주기별로 운동응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주기로 파가 오면은 그 파의 크기에 비해서 이 배의 운동의 크기는 얼마로 얻어진다 라는 그 비율을 우리가 RAO라고 하죠. 그 운동응답의 크기를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 선박 내항 조종 수업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것 같고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목표는 그래서 큰 중요한 키워드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박 조종 성능을 분석을 하려면은 이 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물건이다 라는 거에 대한 동력학적인 관점에서 모델링을 해요. 상세한 내용은 실제 수업에서 다루겠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실제 배가 하나 있어요. 뒤에 방향타가 있죠. 배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방향타를 꺾습니다. 그냥 직진만 하는 건 저항 추진에서의 문제죠. 방향타를 꺾으면은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유동이 오다가 배가 직진을 하지만 배 입장에서 보면 유동이 오는 거죠. 유동이 오다가 뒤에 방향타를 맞고 이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체역학 때 배운 컨트롤 볼륨 관점에서 보자면 유동이 앞에서 오다가 옆으로 나가니까 배가 힘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물에다가는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왼쪽으로 꺾이도록 힘을 줬으니까 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맞네. 물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근데 이 힘이 무게 중심보다 뭐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무게중심보다 앞에 있으면은 배가 이쪽으로 돌아갈 거고, 뭐 뒤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돌아갈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입장에서 뭐 제어가 어떻게 들어왔다, 아니면은 배가 운동하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일 때 그 배에 가해지는 힘은 각각 얼마로 얻어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모형 실험을 하든 컴퓨터 해석을 하든 추정식을 제안을 하든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게 동력학 모델링이라는 거고, 이거를 수업 전반에서 수업 앞에 반절에서는 이걸 배울 거예요. 수업 뒤 반절에서는 파랑중 운동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파랑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냥 이걸 잘 나타내는 말이 불규칙파죠. 불규칙파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수업 그 뒷부분에서는. 그리고 그런 파도가 놓여 있을 때 선박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우리 내향조종 수업의 목표가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평가를 할 때 중요하게 제가 보려는 거는 그 선박의 동력학을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랑종 운동을 해석을 할 때 필요한 수학적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대학교 뭐 7학기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수학 내용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에 쓰냐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을 텐데, 여기서 쓰이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 바다에 파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파도에서 선박의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게 운동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인데, 파도의 스펙트럼도 있고 운동의 스펙트럼도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수업에서 평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향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텐데, 그걸로 해석을 직접 해보는 것도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이랑 그 다음에 숙제, 과제 같은 거는 여기 요구사항에 이제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나갈 거예요. 우선 시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 각 30%인데 범위는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앞부분은 조종이고 뒷부분은 내항이거든요. 각각 나눠서 중간 기말로 따로따로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30%로 비중은 동일할 거예요. 시험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뭐 수학적 기법들 이해 같은 것도 나오지만은 각종 용어도 설명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과제인데, 과제도 20%씩 쪼개서 조종 해석에 대한 문제랑 내향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각각 낼 겁니다. 조종 해석은 이제 실제 선박의 조종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프로그램이야 뭐를 쓰든 상관없는데 수업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한글로 쓴 논문 하나를 드릴 건데, 걔를 읽고 선박 조종 모델링을 실제로 만들으셔서 선박의 조종 시험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가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쓰셔야겠죠. 그거는 뭐 나중에 수업 때 상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내향 해석 보고서는 어떤 선박을 제가 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상 상태, 뭐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로 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운동 스펙트럼을, 운동의 분포를 구하는 게 큰 목적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 엔시스에서 제공하는 아쿠아라는 걸 쓸 거예요.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아쿠아 써본 사람도 있고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엔시스는 아마 확실히 썼을 거고, 엔시스라는 그 커다란 틀 안에 아쿠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써볼 건데, 뭐 아마 해양 플랜트 수업에서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도 제대로 쓸 수 있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용 방법은.
뭐 그런 것들. 그러고 운동 해석을 하셨으면은 수업 때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해석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수업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 기준은 학교에서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좀 그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최대한 잘 줄 수 있다고 해서 뭐 C 이상, C 이하가 30%인가? 그렇게 줄 수 있거든요. A 때가 30. 좀 바뀔 수도 있어요. 학교 뭐 정책상.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C 맞은 사람들은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C 주나요? 그럴 수는 없죠. 지금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위 30%도 10불은 당연히 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래 이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레이드를 하나씩 깔 거예요. 10불이 C제로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경우냐? 숙제를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중간 기말이 모두 각각이 아니라 모두 25점 이하인 사람들. 숙제를 안 냈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숙제를 아예 안 내는 것도 당연히 포함인데 그거 말고 보고서에 평가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썼다고 했지만은 제가 평가 기준이든 뭐를 썼으면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전혀 따르지 않은 것도 숙제는 안 낸 걸로 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안 내셨다거나 그 다음에 중간 기말 시험을 봤는데 25점은 제가 그 25점 4분의 1치 문제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가 나올 거다 알려드리거든요. 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뭐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수업을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수업 참여가 안 좋은 건데 제가 굳이 성적을 보장을 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걸릴 때 한해서 그레이드를 까겠다라는 거죠. 뭐 별로 그런 거에 걸릴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4학년 2학기 시기는 됐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 비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모든 수업은 뭐 어쩌죠 되는데 이제 실제 강의실에서도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스트리밍으로도 나가고 그걸 이제 학교에서 스트리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리밍이에요. 제가 스트리밍 하는 거를 실시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늘 해왔듯이 추가로 녹화도 해가지고 올리죠. 뭐 시간별로 잘라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꼭 수업 시간 중에 진행된 수업 말고 혹시 제 생각에 필요하다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수업 시간 중에 하지 않은 것들, 시간이 없어서든 아니면 볼 사람만 봤으면 한다 하는 내용들, 그거는 따로 녹화해서 지금같이 따로 제 자리에서 녹화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어떤 공지를 했냐면은 추석 연휴 전까지는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건의 수업을 하겠다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격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업 시간에 제가 스트리밍으로 연결은 하겠지만 강의실에 오는 거는 안 돼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럼 3단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하죠. 그럼 일부 학생에 대해서 강의실 출석은 가능합니다. 그게 학교에서 규정을 세운 게 3단계에서는 제가 그 파일은 문서는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게요. 3단계에서는 자리 2개를 띄워서 앉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1, 2단계에서는 한 자리씩 띄워서 앉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강생 전체가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몇 명은 3단계 이하에서는 추석 연휴 끝나고 추석 연휴 후에 3단계 이하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올 수는 있는 거죠. 다 올 필요는 없지만. 근데 뭐 그냥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하면은 뭐 허용된 인원보다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갑자기 난 수업을 너무 듣고 싶어 하면서 갑자기 학교에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좀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다 온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딴 수업에서도 그렇게 해왔지만은 사이버 캠퍼스 Q&A에다가 학번 이름 쓰시고 대면 수업 희망한다 라고 하시면은 선착순으로 제가 번호를 매겨가지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10번까지는 강의실 와도 됩니다 라고 따로 공지는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사람은 와도 되고
올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억지로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 10번까지 선착순에 우선 들어가는 있는데 뭐 보니까 몸이 안 좋은데 뭐 아니면은 이거 뭐 처음에 넣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하면은 안 오시면 돼요. 그거 뭐 어차피 대면 비대면 출석 다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대면으로 오겠다고 한 사람이 비대면으로 바꿨다고 해서 뭐 출석에 대한 페널티 전혀 없습니다. 수업 환경이 뭐 오히려 나는 비대면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비대면 하면 되는 거죠. 대면 비대면에 대한 차이는 수업 환경의 차이는 없도록 제가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을 거라고 출석이든 뭐든 제가 확실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더 드릴 내용이 혹시 근데 본인이 처음엔 대면 한다고 했는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거 그냥 계속 비대면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버 캠퍼스 게시판 Q&A에다가 쓴 글 그냥 슬그머니 지워주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려 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도 뭔가 좀 뭔가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실까봐 전혀 그런 거 문제 안 되고요. 근데 그걸 저한테 뭐 굳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이버 캠퍼스의 Q&A에다가 본인이 온다고 대면하겠다라고 했던 글 지우시면은 지워야겠죠. 그러면은 뒤에 사람들이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0번까지 올 수 있는데 뭐 앞에 있는 3번이 보니까 나는 이제 학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 글 지우면은 원래 11번인 사람이까지 여기에 10명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꼭 억지로 나는 훌륭한 수업 태도를 보여야지 대면을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처음에 신청을 해놨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도 억지로 대면을 계속 걸어둬야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면 비대면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수업 일정에서 보충 강의일이 있는데 학기 중에 우리 학기가 원칙적으로는 9월 1일 수요일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7일 화요일까지거든요. 그거 하고 보충 강의일 채우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기말고사 주가 시작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상 시간표대로 12월 7일까지 운영을 하고 근데 그동안 휴일 때문에 빠지는 게 있잖아요. 추석 연휴 3일 있고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다 월요일 날 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많이 빠져요. 월요일 수업을 그럼 언제 붙이냐? 학기가 12월 7일 날 끝나고 그 이후에 12월 8일, 9일, 10일 그 다음 주 월, 화까지 5일 동안 그날 시간표가 그대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학기 말에 12월 7일 이후에는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라고 하면은 월수 수업이 연달아서 4일이 붙는 거죠. 그래서 보충 강의 끝나는 12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얼마죠? 12월 21일인가? 일주일간 기말고사 시즌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학과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수업 일정이야 이제 요걸 바탕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 그다음에 수업 교재를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책을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책이 보일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책인데, 네, 아마 국내에서는 여기 해외 서적으로 주문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수업 자료는 제가 따로 만들어서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책 자체가 이 책이 그냥 내양 조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업 자료로 선정을 했는데 국내에도 다른 한글로 쓴 좋은 책들이 많아요. 뭐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나온 책들도 있고 뭐 그래서 큰 틀에서 본인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런 책들 보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꼭 이 책을 억지로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도 뭐 이 책 구석 뭐 한두 문장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 나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굳이 뭐 이 책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내양 조정 듣는 입장에서 갖고 있어서 나쁠 것도 없기도 하죠. 그래서 수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